정부가 매번 강도를 더해가며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은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집값 안정 처방전이 징벌적 세금으로만 일관하다 보니 국민들 불만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효선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3년간 52% 상승, 전세 가격 54주 연속 상승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지만 집값 불안 조짐은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들썩이는 집값에 부동산은 온 국민적 관심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동산을 사놓으면은 거의 떨어지는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주위에서도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도 꽤 되고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은 성난 부동산 민심에 불을 당겼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를 모두 올리기로 했는데 사실상 집을 사지도 팔지도 갖고 있지도 못하도록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골자는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는데 또다시 세금으로 일관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4만여 명의 동의를 얻은 한 게시글에서는 불합리한 세금은 낼 수 없다는 조세 저항운동까지 언급될 정도입니다. 정부에서 너무 심하죠. 세금을 그렇게 많이 때리면 억지로 돈 벌어가 지방간 샀는데 재산세가 100만 원 조금 될 때.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여권에서는 1주택자에게까지 양도세를 물려야 한다. 고가 1주택은 사실상 투기 같은 언급을 내놓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세 부담을 높여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구상은 금방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높아지는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방향을 선택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도 재산세를 면제한다든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든지 이런 혜택들을 많이 주게 되는데 모든 것을 징벌적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난 부동산 민심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불안을 불식시켜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특히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이른바 반전세 거래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금리 탓에 은행에 목돈을 맡겨도 이자가 얼마 되지 않는 데다 정부 규제로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다 보니 월세로 수익을 충당하겠다는 건데요.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근영 기자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 직후 전세와 월세를 합한 반전세 계약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세 계약 가운데 반전세 비중은 대책 전 4일간 18%에서 대책 후 4일간 27%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싼 데는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월세로 전환을 하거나. 반전세가 늘어난 이유는 먼저 오랜 기간 저금리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기준금리는 4차례나 떨어져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굴려 수익을 못 내다 보니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적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등록임대주택 폐지와 청약 의무 거주 조건,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 등 정부 규제 역시 한몫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청약제도 개편하면서 거주 기간을 2년으로 늘렸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수요 유입도 상당하고, 여기에 세입자 보호가 주 내용인 임대차 보호 3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집주인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0.13% 올라 27주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임대차 보호 3법은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나 상한제를 갱신 때가 아닌 신규 계약에도 적용할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소급 입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위헌 심판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지금 현재 법을 신뢰하고 임대차를 하고 있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뭐 조세 저항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 3법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월세로의 전환이 확산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이 가시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습니다. 올 들어 두 차례나 금리를 낮춘 데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하반기 경제 성장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과열 상태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고려할 때 실효 하한까지 도달한 금리를 추가로 내리기엔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주택 가격 오름세가 다시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한국은행도 정부 정책의 효과와 금융 안정 상황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 5월에 내놓은 전망치인 마이너스 0.2%보다 더 낮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의 글로벌 확산세가 7월 들어서도 그 확산세가 가속화가 있다는 점, 그에 따른 우리 경제의 어떤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 이런 것을 이제 반영해서 지난번 5월 전망치를 좀 조정이 불가피하겠다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까워졌냐는 질문에 이주열 총재는 현재 워스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총재는 정부의 3차 추가 경정 예산이 집행되면 성장률을 약 0.1%에서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펀더멘탈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실효 하한 수준으로 낮아진 기준금리를 감안할 때 연말까지는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미국 등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경우 한국은행이 추가 인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